안녕하세요. 슬로트리킹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 3년간 3, 4월에 진달래 산행지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을 한번 추려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청도의 용각산입니다. 이곳 용각산은 출발지가 두곡리 마을회관이고요. 우측에 선의산과 함께 산행을 하시면 멋진 코스가 됩니다. 오늘 보시는 영상의 날짜는 22년 4월 17일 날 산행했는 영상입니다. 선의산을 지나면 용각산까지 4km 구간이고요. 이런 진달래 능선을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4월 시기에는 진달래로 유명한 전국에 많은 산들이 있죠.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한적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용각산 정상 300m 전부터 이런 진달래 터널 구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날 저희가 산행한 날 새벽에 기온이 굉장히 떨어지는 바람에 이런 진달래 꽃들이 냉해로 많이 떨어져서 아쉬움을 남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3, 4월의 산악 날씨는 기온 편차가 가장 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등산복도 잘 준비하시고 산행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행 당일은 코로나 시즌이었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동네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더 기억에 남았던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곳은 사랑도이고요. 이곳 사랑도 지리망산은 너무나 봄맞이 산행지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소개해서 빼려고 하다가 오늘 옥녀봉에서 대학마을로 하산을 해서 대학마을에서 고동산 둘레길을 갈 겁니다. 고동산 둘레길 끝부분에 멋진 해골바위가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그리고 이곳 사랑도는 보통 섬산행이라고 하면은 좀 얕잡아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사랑도가 쉬운 산은 아닙니다. 날씨가 좋은 날 오시면 지리산이 조망이 된다 해서 지리망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코스는 수도 전망대에서 시작해서 지리망산을 거쳐 옥묘봉까지 산행해서 금평항으로 하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옥묘봉에서 대학마을로 하산을 했고요. 대학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고동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고동산 둘레길은 1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 고동산 둘레길 끝부분에 해골바위가 있습니다. 21년 3월 14일 산행이었는데요. 진달래가 거의 80% 이상 피어 있었습니다. 옥류봉 가기 전에 유명한 직벽 계단이 있죠. 금평항에서 이곳 옥류봉까지 출렁다리만 감상하시고 내려가도 멋진 사랑도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옥류봉에서 대학마을로 하산 후에 대학마을에서 시작되는 고동산 둘레길은 2.8km의 구간으로 아주 편안한 숲길입니다. 이곳이 둘레길 끝자락에 있는 해골바위가 있는 곳이고요. 수도에 있는 해골바위와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착장이 있는 금평항에서 이곳 해골바위까지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소개할 곳은 창녕의 영축산입니다. 이곳 산행 날짜는 22년 4월 3일 날짜이고요. 이곳 영축산 산행은 22년 전체 통틀어 최고의 산행지로 꼽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영축산도 여러가지 산행 코스가 있지만 개인 차량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법성사에서 원점 산행을 추천드립니다. 출발 후 멋진 진달래 능선을 따라 1시간 정도 진행하면
저기 구봉사가 보이는 왼쪽 조그만 암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왕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암봉에 올라서면 좌측 오른길과 우측 하산길 조망이 아주 멋지게 보였습니다. 정상 바로 직전에 있는 이곳 고래바위를 꼭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이곳 영축산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영취산으로 불렸었는데 최근 영축산으로 확정지은 것 같습니다. 영축산 정상에서 우측으로 30분 정도 오면 이곳 신선봉이 있는데 이쪽에서 창원시까지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돌아 나가면서 정면에 영축산 정상과 우측 변봉이 보입니다. 이곳 영축산은 오른길 내림길에서 인공적인 안전 데크길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4월은 해빙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암릉길에는 먼저 리딩을 하시는 분은 항상 그 바위가 흔들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 암릉길에는 안전 데크라든지 밧줄이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릉 구간 등산을 하실 때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발지인 법성사 아래 입구에 멋진 벚꽃길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곳은 칠곡의 영암산입니다. 저 뒤로 금오산이 보이죠? 이곳 영암산도 암릉이 굉장히 멋진 곳이기도 하죠. 얼마 전 놀부세상님도 이곳 영암산을 극찬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첫 번째 봉우리가 북봉이고요. 저 북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왼쪽으로 가면 영암산 정상 쪽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 영암산도 바로 앞전에 소개한 영숙산처럼 암릉 사이사이에 피어난 진달래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런 밧줄 구간도 몇 군데 있는데 우회 길은 다 있습니다. 영암산 정상에 올라서면 정면에 저기 보이는 산이 선석산입니다. 이곳 영암산에서 바로 왼쪽으로 하산을 하면 원점으로 하산을 할 수 있고 계속 선석산, 비룡산까지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암산 암릉 구간을 지나서면 선석산과 비룡산 가는 방면은 굉장히 편안한 육산길이 이어집니다. 영암산에서 이곳 선석산까지 3.3km고요. 선석산에서 비룡산까지는 2.6km 구간입니다. 선석산에서 비룡산까지도 2.6km의 편안한 육산길이고요. 비룡산에서 마지막 하산길인 두만지까지는 3km 구간, 전체 12.6km 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곳은 진해의 명산 장복산입니다. 이곳 장복산은 정상 능선에 벚꽃 나무들이 즐비한데요. 이러한 장면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벚꽃과 진달래가 개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주말 산행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녀간 날은 3월 말경이었는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벚꽃 개화 시기가 좀 빨라진다고 하니까 이곳 장복산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산밀사 입구에서 장복산을 오른 후에 덕주봉을 거쳐 안민고개에서 하산을 했고요. 안민고개에서 드림로드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천자봉 오른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소개할 곳은 창원의 백월산이고요. 오늘 산행 코스는 백월산 뿐만 아니라 마금산과 천마산을 연계해서 산행하는 코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산이 천주산인데요. 이곳 천주산과 연계해도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 백월산은 규모는 크지는 않았지만 창원 북면의 벌판이 조망되는 아주 멋진 산이었습니다.
백골산 들머리는 화양고개에서 시작되었고요. 30분 정도 오름길 후에 우측면에 조망되는 주남 저수지가 아주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백골산 산행 후에 마산마을로 하산을 했고요. 정면 보이는 좌측이 옥녀봉, 그리고 우측은 마금산입니다. 마산마을을 지나오면 창북중학교가 나오고요. 창북중학교 바로 뒤로 옥녀봉 오름길이 나옵니다. 이곳 옥녀봉 정상에서 정면 보이는 마금산과 천마산까지 이르는 능선길에 좌우측 창원 북면에 넓은 벌판 조망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마금산 오름길 직전에 마금산 구름다리가 나오고요. 이 구름다리 아래에 보면은 마금산 온천지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천마산 정상에 오르면 멋지게 펼쳐진 낙동강과 건너편 비룡산이 조망됩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6군데 산행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6군데 외에도 전국에 멋지고 예쁜 산들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 올봄 멋지고 행복한 산행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